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팅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IIP 테스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평가가 되겠고요. 사전평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중간평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전평가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이 없습니다. 중간평가, 종합평가에는 라이팅이 있죠. 그래서 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에 있는 라이팅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점을 향해서 우리는 갈 거고요. 이 60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합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합격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평가, 종합평가의 어떤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작문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두 다 1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작문형에 여기는 5점, 여기에는 10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중간평가에 겨우 5점인데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5점 플러스 95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게 뭐야? 쓰기가 5점이고요. 95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 근데 이 쓰기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자, 우리가 몇 점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60점이 목표라고 그랬죠. 60점. 그죠? 60점이면 합격인데 불합격한 사람들 중에요. 58점, 59점으로 불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이 라이팅에서 쓰기, 작문에서요. 1점만 더 받았으면 2점만 더 받았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점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에서 겨우 5점, 겨우 10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점수다. 너무 소중한 점수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팅 특강을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의 수업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이 원고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 원고지 쓰기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점수가 깎일 수가 있어요. 점수가. 원고지 쓰기를 잘못하면 여러분의 점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유가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원고지 쓰기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게 맞나? 이렇게 쓰는 건가? 라고 뭔가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지 쓰기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쓰기에만 집중할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쓴다? 이건 너무 많은 낭비, 웨이스트죠. 그죠? 그래서 온전히 시험에만, 쓰기에만, 라이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원고지 쓰기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고지라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칸칸에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글자씩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임준 이렇게 쓰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당연히 임준 선생님 이렇게 한 글자씩 그리고 한 칸씩 띄우고 쓰는 게 맞겠죠. 그죠? 끝! 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끝! 이렇게. 근데 조금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 써 있는데 척하는 비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척하는 비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요. 여기 비우고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척하는 비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여기는 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비우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에는 글자를 다 써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만 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줄 바꿀 때 띄어쓰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칸은 띄운다. 여기는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자리에는 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잘못 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는 맞았고요. 요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첫 번째 칸 안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썼어요. 잘했는데 여기는 들어간다. 이게 맞다. 여기 띄어 쓰는 거 여기는 틀렸다. 알겠죠? 두 번째 칸부터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거 봅시다. 숫자는 한 칸에 2개씩. 그런데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까지 얘기할게요. 숫자는 한 칸에 2개씩.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은 글자는 다음 거에 쓰는 게 당연하겠죠. 1년 후 2022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숫자가 4개잖아요. 그래서 한 칸에 하나, 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365를 쓰고 싶어요. 365. 그러면 36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65, 1 이렇게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겠죠. 한 칸에 2개씩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가 있는데 가운데 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평가를 준비할 정도 되면 또는 이제 종합평가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3일절을 알고요. 419, 518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419 혁명이 나오고 518 민주항쟁 뭐 이런 거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점이 있어요. 가운데 점. 그죠? 중요한 점이죠. 이 점은 한 칸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볼게요. 4.19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5.18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특별한 날짜를, 특별한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포인트야. 무슨 뜻이냐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0.38 그러니까 무슨 38%라고 얘기하면 0.38이잖아요. 이렇게 써요. 0.38이라고 읽고요. 0.38을 쓴다. 그러면은 요거는 0 쓰고요. 이 점도 숫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0.38 이렇게. 그 다음에 3.142592 이렇게 얘기다. 그러면 3.14259226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2개씩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 알파벳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알파벳은 2가지가 있죠. A, B, C가 있고요. A, B, C가 있죠. 어때요? 이건 크고 이건 작다. 그죠? 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문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문자. 작은 거를 뭐라고 하냐? 소문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문자는 1개씩, 소문자는 2개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크니까 당연히 하나씩 들어가고 작으니까 당연히 2개씩 들어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보면 이게 대문자부터 볼게요. 대문자로 썼습니다. K-O-R-E-A. 그죠? 대문자니까 하나 이렇게 들어갔죠. 소문자는 어때요? 2개, 나머지 하나. 2개, 나머지 하나. 2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 당연히 A는 B 플러스 C 이렇게 따로따로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영어와 숫자가 같이 들어갈 때는 숫자도 2개씩 들어가고 소문자도 2개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A4 이렇게 쓰면 그래서 숫자 하나, 그 다음에 대문자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벳은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영어는 한 칸에 하나씩, 그 다음에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씩, 그
그다음에 소문자는 한 칸에 2개씩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라이팅을 하잖아요. 중간평가 같은 경우에는 100자를 써야 되고요.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200글자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좀 긴 글 이런 것들을 쓸 때 조금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토픽 글쓰기를 한다거나 600자, 700자 또는 2000자 이렇게 글쓰기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느낌표와 물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할 때 여러분들의 100글자, 200글자 안에 이 물음표나 느낌표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아름답구나 이 자연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이때는 뭐다? 이 느낌표가 하나의 글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띄어쓰기도 들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표와 물음표는 글자 하나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는 글자 한 개와 똑같은 스테이터스,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단한 지위를 갖는 부호들입니다. 퀘스천 마크, 그 다음에 저거 느낌표요. 네.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렇게요. 임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요. 한 글자 자리를 차지하고 띄어쓰기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느낌표와 물음표는 대단한 기호다. 대단한 마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옴표를 보도록 합시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큰 따옴표라고 얘기합니다. 큰 따옴표. 그러면 선생님, 누군가가 생각을 하거나 강조를 할 때 이거는 작은 따옴표입니까? 네, 맞습니다. 작은 따옴표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오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가지고 온다, 작게 가지고 온다. 그래서 2개짜리, 1개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는 큰 따옴표를 써주시고요. 큰 따옴표는 앞에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요 반쪽짜리 문장 부호와 큰 따옴표를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줄이 바뀌었을 때 가져온 문장, 누군가가 말했던 것들을 가져왔을 때는 여기에 꾸준히 한 칸씩 띄고 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에 이 문장이 끝났을 때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바로 줄을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작은 따옴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각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데, 생각을 나타낼 때나 아니면 어떤 것을 강조해서 말할 때 쓰는데요. 같은 형식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문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줄임표가 있습니다. 이 줄임표는 어쩌지 이렇게 6개를 찍어요. 그리고 마침표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찍는다? 줄임표는 3개까지 그리고 여기에 마침표도 하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줄임표라고 하는데, 말이 뒤에 많이 있는데 중간에 말을 줄인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저 사람은 너와 무슨 관계니? 앞에 띄었죠. 그리고 큰 따옴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는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하고 큰 따옴표가 들어갔고요. 역시 느낌표도 하나의 글자로 취급하고 큰 따옴표가 들어갔습니다. 큰 따옴표 앞에는 한 칸 띄고요. 아무 탈이 없어야 하는데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랑이라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썼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줄임표가 있는데 아무 탈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마침표, 피어리어드를 찍을 때는 이 다음 칸에 찍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고지 체크를 다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평가, 종합평가, 주제별, 어떻게 해요? 라이팅인데, 라이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을? 어휘를, 자주 쓰는 어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키워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쓴다면 이런 어휘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행,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여행지 추천, 이렇게 주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요,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구경할 것들, 경험할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경험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 뭐냐면 음식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여행에 대한 글을 쓴다. 특히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전주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가 가장 가볼 만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봤던 한국 여행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주를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전주에는 비빔밥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전주에는 한옥마을도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비빔밥을 이야기해주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구경거리,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쓰기를 할 때 진짜를 말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거, 잘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주라는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한옥마을이 있어서 옛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옥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복궁에 가도, 또 뭐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에 가도 뭐예요? 한복을 빌려 입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한복을 입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기가 편하잖아요. 한복 입기 체험도 있고,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구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전주에서 유명한 비빔밥을 먹어봤는데 서울에서 먹은 비빔밥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글, 재미있는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행,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여행지 추천이라면 저는 전주를 써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한국 생활,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것, 그리고 한국 생활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것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미리 얘기해야 돼요.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갑자기 이걸 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써보지 않은 말을 쓸 거예요. 바로 쓰레기 봉투라는 말일 거예요. 쓰레기 봉투.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건데요. 한국 생활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 당연히 음식도 다르고요. 예절도 다르고 뭐 인사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그런데 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불편한 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그냥 모아서 아무 때나 버리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돼요. 비싸요. 비싸요. 게다가 요일도 정해져 있어요. 요일이 정해졌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불편했다.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불편했다. 적응이 안 됐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 오, 이거는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익숙해져서 지금은 편하다. 익숙해졌다. 환경을 위해서 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다. 우리 집 주변이 집 주변이 깨끗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토픽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한국 생활과 우리나라에서의 생활이 가장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깜짝 놀랬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너무 비싸서 놀랬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텍스,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더라. 그리고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놀랬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했다. 낯설었다. 적응이 안 됐다. 근데 나중에 적응이 되니까 이거는 환경에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 집 주변도 쓰레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일이 정해졌으니까 바로바로 치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주변도 깨끗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 글을 편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거 봅시다. 자, 선물.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물 하나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선물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옷, 뭐냐면 신발 이런 거요. 옷이나 신발, 뭐 모자도 괜찮겠네요. 모자, 가방 이런 선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옷이나 신발, 모자, 가방에는 지금도 입는다라고 해야죠. 지금도 입는다. 그래서 지금도 입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입을 때마다, 신을 때마다, 쓸 때마다, 매일 때마다, 신을 때마다, 쓸 때마다, 매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난다.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액세서리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입는다. 입을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좋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 좋겠죠. 나는 이 옷을 언제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누구라는 그 사람은요, 나에게 이런 소중한 사람이다. 아주 소중한 친구다. 고마운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지금도 입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언제 입어요? 이런 것들. 언제 입어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 입어요. 특별한 날에 입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은 언제입니까? 시험 보러 갈 때? 시험 보러 갈 때 이 옷을 입으면, 이 신발을 신으면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나에게 행운을 줄 것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힘이 난다. 행운이 있다. 럭키 클로즈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화, 책,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나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샘플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기억에 남는 영화나 인상 깊게 읽은 책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권 정도는 또는 영화 한 편 정도는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가 어떤 책이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 그런데요, 책은 어쩔 수 없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여러분들이 쓴 라이팅, 이 라이팅을 누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는 여러분 나라의 영화보다는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한국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로 해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줄거리,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느낀 점을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너무 많은 영화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요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줄거리는 뭘까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 가족이라고 얘기할까요?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기생충은 세계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이 함께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느낀 점은 뭐예요? 느낀 점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잘 반영했다. 잘 보여주고 있죠. 반영했다. 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잘 묘사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봅시다. 스트레스는 실제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쉽죠. 일을 많이 했을 때. 그 다음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수업 볼 때,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야? 돈 문제가 있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공부 때문에 일이 많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이렇게 돈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자,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는 운동이죠. 운동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잠을 자요.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취미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과 관련되긴 한데 샤워, 목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야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없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것도 저의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저는 달리기를 오랫동안 하고 샤워를 하면 몸이 시원해지다, 개운해지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운해져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보다 잠을 좀 더 많이 잡니다. 노래방에 갑니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 라이팅 수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고지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원고지를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지 모르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고지를 어떻게 써야 되지 모르면 걱정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원고지 쓰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장문 주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의 키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명만 듣지 마시고 꼭 100글자, 200글자를 직접 작성해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꼭 많이 준비하셔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즉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